자, 사회 이제 2단원 우리 나라의 정치 발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성취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번 시간에는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을 파악하는 게 성취 기준이에요.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을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 성취 기준이 되겠어요. 제일 많이 나올 말이 민주항쟁이고요. 그다음 민주주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쯤 되면 얼굴 보여줬으면 됐죠? 계속해서 내 얼굴에 왜 이랬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배경.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 당시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전두환 정부가 있었어요. 이 대통령도 아닌 이 전두환 나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졌나 봐. 그러면서 이제 과감하게 나쁜 짓을 시작해. 제일 먼저 한 게 언론 탄압이야. 아는 사람은 혹시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보도 지침이라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대통령을 칭찬하고 대통령 좋아요, 전두환 사랑해요 이런 말은 기사에 낼 수 있지만 전두환이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탄압합니다. 이런 말은 절대 신문에 실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신문이 그냥 글자가 없는 백지가 나오기도 했어. 그러니까 정부 비판을 못하게 한 거야. 비판. 올바른 비판을 받아야 발전할 수 있는데 아예 비판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두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버렸어. 국민도 정치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야 되고 정치인의 잘한 점 잘못한 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안 알려주는 거야. 너네가 알아서 뭐해. 그냥 야구나 보고 그래 이러면서 그냥 무시했지. 그 다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 정부의 잘못된 일에 정부한테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민주주의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찬성할 수 없어. 그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니까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을 괴롭혔어. 괴롭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박종철이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한열이라는 사람도 있고 박종철 이분은 많이 들어 툭 치니까 윽 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툭 쳤더니 윽 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1987년 이제 1월 14일 날 그 당시에는 대공치안이라고 해서 이제 빨갱이 잡는 그런 특별한 부서가 있는데 사실은 말만 그렇지 전두환의 그 직속 부대 이런 거였어. 전두환 비판하는 사람 잡아다가 간첩 혐의 씌워서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는데 하숙집에서 잡혀갔어. 참고인 그냥 조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영장이 없이 갈 수는 없거든. 근데 영장 없이 그냥 간 거야. 불법으로. 일단 데리고 온 거 자체가 불법이야. 와서 근데 물고문을 하다가 죽었어. 고문 받다가 죽었는데 뭐라고 밝혔냐면 툭 쳤더니 윽 하고 그냥 자기가 쓰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뻔했는데 영화 1987의 모티브가 된 것도 이건데 그 당시 엄청나신 분이 있어. 중앙대학교 부속의 이제 용산병원에 오연상이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묻힐 뻔한 이 사실을 아마 물고문 받다 죽었을 거예요 라고 알려줘갖고 이게 언론을 타면서 밝혀지게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냥 너 이거 예를 들면 너는 이런 거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선생님 수업 이거 좀 재미없고 이거 재밌고 그냥 이거 하면 안 돼요? 선생님 그거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있지. 물론 내가 기분이 나쁘겠지. 말할 수는 있지. 그럼 내가 바뀔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그 물고문에서 죽여버린 거야. 그래놓고는 그냥 죽었다고 뻥치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분노하고 이제 슬슬 이제 이런 시위를 하는데 이제 1987년 6월 9일 날 이제 6월 민주화 그러니까 대규모 시위 전날에 연세대에서는 대학생 꾸준히 계속 시위 중인데 최루탄에 이한열 열사가 맞아서 머리에 맞아서 죽어.
그러니까 최루탄 맞아서 죽은 사람이 또 있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된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해서 반복되고 있었어. 사람들이 정말 이제 참을 수가 더 이상 없어서 이제 거리로 뛰쳐나와. 거리로 뛰쳐나와서 국민들이 이제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 막 시위를 하는 거지. 어떤 요구를 하냐? 야, 대통령 지금까지 사실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서 간접선거제, 간선제로 바꾸는 거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라. 우리가 직접 뽑겠다. 그리고 너네 그만 독재하고 민주화해라.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다 내려놓고 너네는 열심히 국민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요구를 했어. 국민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정부가 대답을 하지. 전두환 정부가 싫어. 너네 다 잡아가서 고문시킬 거야. 얘기를 하지. 내 말 들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고문을 시켜. 고문시키고 이제 결정적 한 방을 빡 때려. 4월 13일 날 이런 얘기까지 해. 호헌 헌법을 지키겠다. 어떤 헌법? 그 전에 유신헌법 해놓은 거. 좋잖아. 독재하기. 대통령도 내가 원하는 애들이 뽑게 하고 여러 번 해먹고 너네 다 말 안 들으면 내가 다 잡아서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지. 국민들이 이제 완전 난리 났어. 터진 것이 6월 민주항쟁이라 그래. 1987년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빵 터져.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정말 피로 많은 사람의 피로 물들여졌었지. 그러면서 6월 29일 날 6.29 민주화 선언을 해. 누가? 정부랑 그 정부 여당, 그 대통령을 뭐 만들어낸 여당, 그 당시 민정당이지. 민정당에서 민주화 선언을 하는데 여러 가지 8개를 해요. 8개.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면 직선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988년도에 평화롭게 정부를 다음 대통령한테 넘기겠습니다. 나머지 6개는 여러분이 찾으세요. 숙제예요. 이런 별의별 소리를 다 하긴 해. 근데 핵심이 빠졌어.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이거 빼고는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 그 전에 유지는 법 중에 정말 나쁜 법들 많지. 국민의 자유와 뭐 그런 것들 다 억압하는 그런 악법들은 나쁜 법들을 바꾸겠다는 말은 전혀 없어. 그냥 대표적으로 직선제 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거밖에 없다는 것이. 언론 장악을 풀겠다는 것도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그냥 뜬구름 잡는 이런 소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결국 이제 6.29 선언을 뒤로 하고 이제 1987년에 12월 16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요. 직선제로. 정말 엄청나지. 1972년도 유신헌법 1972년도 유신헌법이 되고 나서부터 간선제를 하던 게 거의 16년 만에 직선제로 바뀌었어. 직선제로 바뀌고 대통령은 누가 됐냐? 여당 후보인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 참 좀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지. 그렇게 직선제를 했는데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다는 건.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는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일단 그 6.29 숙제는 6.29 민주화 선언 나머지 6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또 퀴즈를 만들어 볼 테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EBS 다큐를 하나 보는 것도 참 좋아. 선생님은 항상 중립적으로 말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더 많은 걸 보고 많은 책을 찾아보고 학교 와서 질문을 하면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눌 수는 있겠지.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6월 민주항쟁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떤 과정을 생겼는지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객관적으로. 그런 6월 민주항쟁에서도 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했던 건 이제 참여, 정치에 참여합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잘못된 거에는 목숨을 걸 정도로 나는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도 좀 들읍시다. 비판에 또 관대해집시다. 다른 사람 생각도 배려해 줍시다.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지. 이런 단어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좀뭐 이렇게 영상이나 책을 찾아보면 좀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는데, 보고 나서 강의도 듣고 정리 노트도 하고 그런 것도 보고 주말 동안 잘 지내고 월요일날 선생님이랑 다시 만납시다. 안녕.